숲속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뒤에서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토끼겠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맹수겠지 생각을 해. 그럼 토끼겠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뒤돌아가지고 토끼를 잡으러 가. 만약에 토끼 가지고 맹수면 죽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게 토끼인지 맹수인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죠? 행복.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공 원하시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 자체가 성공을 부르는 운의 힘이거든요. 운. 성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스펙이 좋아야 된다든지, 뭐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제가 젊었을 때 옛날에 우리는 늘 운 7, 기 3이란 말을 썼어요.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이때 기는 뭐냐면 제주 기자거든요. 요즘 말하는 스펙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운이다, 운.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계획된 우연의 산물이다. 준비된 우연의 산물. 그냥 운이 오는 게 아니고 계획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운 경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운이 진짜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운 7, 기 3에서 이 기는 제주 기자인데 우린 여기에 너무 함몰돼 있다. 물론 여기서 성공이 꼭 돈 많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뭐예요? 운전자예요. 주인이에요. 내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 물론 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나이가 90이 넘었죠? 지금도 총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됐을 수도 있다.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전적으로 운이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내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한다. 운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건 엄청나게 운 좋은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운 좋은 사람들이다. 운은 어디서 올까요? 운은 어디서 오느냐? 기입니다. 이게 기운기입니다. 기운 좋다 이러죠. 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용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의미에서 용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트럼프의 확실한 건 용기만큼은 최고예요. 트럼프가 술을 잘 먹게 생겼어요? 못 먹게 생겼어요? 잘 먹게 생겼죠? 술 잘 먹을까요? 안 먹어요. 다 자기 관리를 해요. 여러분, 지금 미추강이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지금 미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알아야 돼요. 엄청난 전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술을 안 먹는 이유가 자기 아버지 밑에 자기 형이 있었어요. 장남 형이. 그런데 장남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아버지가 미워해요. 아버지한테 이쁨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후계자가 되는데, 장남은 술을 너무 잘 먹어.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래 형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술을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술을 안 먹어요. 넓은 의미에서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용기가. 기가 용기가 된다. 용기가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자신감이 나와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를 만들 수 있어요? 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힘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력? 활력. 맞죠? 힘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지자, 지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력이 있어야 돼, 지력이. 그리고 지력보다 더 중요한 게 움직일 동자입니다. 동력이에요. 여러분, 움직여야 힘이 생겨.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움직여야 힘이 생기니까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여야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움직여야. 그래서 이걸 지력, 동력.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일 때 우리는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일본의 학자 중에 미우라 아스시라는 여성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하류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세계 세 번째 부자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게 무서운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가 욕만 할 게 아니라 해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일본을 하류인들로 넘쳐난다 이렇게 말해요. 좀 수준이 낮은 걸 하류라고 하잖아요. 경력, 학벌 할 거에 좀 낮은 게 하류라고 하는데 미우라 아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류란 뭐냐? 의욕이 없는 상태. 일본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도 팩스로 서류를 보내요. 일본은 지금도 도장을 찍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아날로그 사회라. 여러분, 왜 디지털 사회가 안 되고 아날로그 사회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날로그해. 일본 사람들이 안주해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하류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 일본은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의 와중에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1교포 3세 손정희입니다. 소프트뱅크 회장. 여러분, 손정희는 일본 최고의 부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손정희는 이름도 지금 안 바꿔서 손정희잖아요. 물론 일본에서는 손마사요시 이렇게 부르지만 그 일본의 손정희가 이번에 뉴스 보신 분은 아시죠? 놀랍게도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우리 돈으로 720조 원 투자하겠다.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AI에. 그리고 일본도 완전히 데이터 AI 국가로 탈바꿈하겠다. 다시 말해서 일본을 지금 한번 바꿔버리겠다고 나선 사람이 놀랍게도 손정희예요. 그 손정희는 60세까지 자기가 목표 세웠던 것 그대로 달성했어요. 한 가지 못한 게요. 60세 때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만두기라고 인도인 후계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손정희가 그걸 번복했어요. 처음으로. 왜 번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AI 시대가 올 줄 몰랐다. AI 시대가 오면 세상이 경천동지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만두겠느냐? 나 그만두는 걸 취소하겠다. 그래서 다시 지금 뛰어들었어요.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불렀어. 손정희하고 빌 게이츠가 친하거든. 손정희를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물었어요. 한국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 딱 세 가지면 됩니다. 첫째, AI. 둘째, AI. 셋째, A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어.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Yes, 동의한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는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AI 뒤처진 거예요. 아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니까.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AI에 대해서 도전을 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할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AI가 뒤처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대단히 좋고요. AI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하고 연관된 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걸 지배하려면 가장 필요한 지식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수학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욕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이 중요하다. 처칠 아시죠? 여러분, 처칠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 지도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끊임없이 인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처칠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2차 대전 평화학이라는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처칠은 21세기는 마음의 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기량보다 더 중요한 게 운이다. 운이 있으려면 기가 중요하다. 기가 있으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우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doing,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고 움직이려면 그럴 의욕이 있어야 된다. 그 의욕은 마음에서 나온다. 21세기가 마음의 제국이라면 마음을 어떻게 잘 경영해야 될 것인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만든다. 프랑스와 슈네는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가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게 어디 있느냐. 마음이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할까요? 5만 가지 한대요. 책에서 본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전통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을 이렇게 말해왔어요. 이걸 저는 뭐라 부르느냐?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은 어떤 나라죠?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이걸 지식화해요. 그래서 햄스테디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무려 8년간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하는지. 그리고 밝힌 게 5만 내지 6만 가지. 나는 이걸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이놈아, 우리는 연구 안 하고도 다 안다. 8년 동안 연구를 했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지식이라고 불러요. 서양은 지식이 앞섰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이 동양을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는 지식 위에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동양이 앞선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21세기는 동양의 시대가 된다라고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이 있을 정도고, 그 동양의 세대가 된다면 우리가 중심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모두가 마음 제국에 아주 건강한 마음 경영자가 되어야 되는데 5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전통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존. 그러니까 유전자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대하고 전혀 다른 석기 시대, 신석기, 구석기 시대를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게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숲속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뒤에서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토끼겠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맹수겠지 생각을 해. 그럼 토끼겠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뒤돌아가지고 토끼를 잡으러 가. 만약에 토끼 가지고 맹수면 죽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게 토끼인지 맹수인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바꿔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지금 묘하게 부정 편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의 6배. 그러니까 TV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해.
이때 우리 시민의식을 깨워야 돼. 시민의식.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가야 된다. 수없이 많은 심리학자라든지 세계적인 지도자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핵심을 딱 하나로 말하면 생각을 줄여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생각 중에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해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해요. 일반적으로 과거 후회하고 미래 걱정하고 이 생각에 빠져 있어. 현재는 없어. 그래서 과거 후회 미래 걱정 같은 이런 생각들을 줄이면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나 참 행복하구나, 나 맛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미래에 살고 자꾸 과거에 매달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 후회보다 더 큰 게 미래의 걱정이거든. 학생들은 앞으로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어른들도 건강 걱정하고,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티베트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젤란스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진짜 걱정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인지를 파헤쳐본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건강염려증이 세계 OECD 선진국 중에 제일 높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OECD에서 일본 빼놓고 제일 오래 살아. 이렇게 오래 사는데 왜 걱정을 해? 건강염려증이 선진국 최고인데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산다. 병원도 우리가 가장 많이 다닌다. 이 건강염려증을 너무 많이 갖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죠.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을 해요. 22%는 사소한 걱정이다. 그리고 오직 8%만 일어날 걱정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8% 중에서 절반인 4%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리고 오직 8% 중에 4%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100% 중에서 4%에만 집중을 하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딱 한마디로 그동안에 나왔던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했어요. 행복이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예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오직 유일한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다. 물론 행복의 조건이 많겠죠. 삶의 3타가 일반적으로 어디죠? 3타. 가정과 학교와 일터죠. 공부를 설령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태도가 중요해요. 공부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를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게 여러분 긍정적 심리예요. 그럼 긍정적 심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봤더니 유전이 50%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켜야 돼요. 우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유전자가 깨어나려면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유전이 50%고 환경은 놀랍게 10%밖에 아니다. 환경 탓하지 마라. 기껏해야 10%다. 10% 노력이 환경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행복하게 된다.